자, 오늘은 한국 전통주 발효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약주, 막걸리, 청주 등 이제 그 발효할 때 온도에 따른 이제 발효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크게 보면은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저온 발효 구간이 있고, 중온 발효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고온 발효 구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저온 발효죠. 이 저온 발효 같은 경우에는 15도에서 19도 사이에서 발효되는 때가 저온 발효예요. 특히 이제 18도를 추천하긴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온도를 왜 따지냐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온도를 따지는 이유는 이 안에 미생물들의 활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물질인 효소가 있고, 미생물인 효모가 있죠, 누룩 안에는. 그 중에서 이제 효소가 전분을 분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분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다 공부를 해서 배웠죠. 포도당을 만들면 효모가 어떻게 돼요? 효모가 이 포도당을 먹고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온 발효를 하게 되면은 이 세 구간 중에 가장 느리게 이제 분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효소가 전분도 되게 천천히 분해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천천히 분해하고 효모도 그걸 천천히 분해된 걸 먹다 보니까 또 천천히 먹게 되고 그래서 천천히 알코올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효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뿜어낸 알코올 때문에 살기 힘든 환경이 돼요. 그래서 알코올 대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1도에서 22도 알코올 도수가 그 정도 되면 효모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멸이라는 걸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효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좀 뭐랄까요, 참 잘 알고서 다뤄야 되는 건데 이 저온 발효에서는 이 알코올이 좀 급격하게 생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천천히 만들어지게 되니까 천천히 알코올 발효하게 되니까 얘가 알코올이 점점 쌓이는 환경에서 뭐랄까요, 그 견디는 그 능력들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세게 확 들이치면은 내가 그거를 감내하기 힘든데 천천히 이게 그 일이 잘 오면은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내가 이거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저온 발효 같은 경우에는 이 뭐랄까요, 술이 상당히 천천히 만들어지지만은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발효가 바로 저온 발효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저온 발효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온도가 이렇게 낮게 하다 보니까 활성이 떨어져서 효모들이 그 먹을 걸 제때 못 먹어갖고 그 상당히 안 좋은 상환경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온 발효에서 잘못하면 술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온 발효를 하게 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천천히 분해하고 천천히 분해된 거를 먹다 보니까 천천히 알코올이 나오고 이런 환경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발효 속도가 되게 더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한산 소곡주 같은 경우에도 18도 발효를 하는데 한 100일 정도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손절할 때는 뭐 100일 정성의 술 그러는데 뭐 100일 동안 이제 뭐 쳐다보는 것도 정성은 정성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게 느리게 발효가 되다 보니까 오래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정도 발효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잔당도 되게 많이 남게 돼요. 그래서 한산소곡주가 우리 맛보면은 의외로 엄청나게 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이렇게 좋은 맛있는 술이지만은 단 거 싫어하는 분은 막 뭐가 이게 막 이게 설탕물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저온 발효입니다. 자, 다음에는 중온 발효가 있죠. 중온 발효 같은 경우에는 20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발효되는 게 중온 발효예요. 물론 22도를 추천합니다. 자, 여기는 뭐 균형 잡힌 풍부한 향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 중온 발효 같은 경우에는 저온 발효보다는 속도가 꽤 빠르겠죠. 보통적으로 발효 시간이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면 완전히 발효가 다 됩니다. 한 그 저온 발효 때보다 한 3배 정도가 빠르긴 해요. 근데 이 중온 발효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좀 빠르다 보니까 이 효모들이 약간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온 발효에서 뭐 스트레스 일어나서 온도 구가는 거에 또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잘못 발효를 하게 되면은 약간 술에서 쓴맛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좀 그 퓨전 오일에 관해서 좀 안 좋은 향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고온 발효보다 덜하게 될 거예요. 중온 발효가 이제 적절하게 나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온 발효에서도 그 20도에서 25도지만은 그 사이에 좀 약간 20도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좋아요. 22도 추천한다고 했지만은 20도도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원 발효에서 약간 낮은 발효 쪽으로 가면은 속도도 어느 정도 약간 떨어지긴 하겠지만 저온 발효보다 빠를 거고 그 다음에 이 뭐랄까요 그 안 좋은 향들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원 발효 같은 경우에 아주 뭐랄까요 딱 우리나라 전통주 봄하고 가을에 만든 춘주 그리고 가을술 요런 그 고급 술의 이미지가 되는 향이 나와요.
그래서 중온 발효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초보자들, 그리고 상업량조가 아닌 그 개인적으로 술을 만드셔갖고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시는 분들한테 아주 추천을 해요. 자, 이번엔 고온 발효가 있습니다. 고온 발효는 25도 이상에서 발효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집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그 온도 구간대일 거예요. 이때 같은 경우에 진짜로 그 보면은 술이 막 되게 거칠고 독하고 쓰고 먹으면은 목이 탄다 뭐 이런 느낌들이 많이 나요. 이런 느낌들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고온 발효하게 되면서 효모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막 급격하게 당이 밀려오는 거예요. 효소가 이제 활성이 높아지니까 그 전분에서 당을 분해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을 막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 있게 음식이 나왔을 때는 여유 있게 먹게 되는데 갑자기 음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느냐고 정신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속도 더부룩하고 뭘 먹은지도 모르고 이러잖아요. 이렇듯이 고온 발효에서는 전분이 엄청나게 당으로 변환해서 막 때로 밀려오기 때문에 이게 이 처리하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효모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온 발효 때는 그래 안 좋은 향들이 되게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25도 이상에서 막 발효하게 되면은 이게 그 발효할 때 초창기에는 온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한 30도를 넘어갈 때도 있어요. 이러면은 세균들이 엄청나게 또 좋아하는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균에 의한 오염도 심각하게 발생이 될 수 있어서 고온 발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온 발효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술 빚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환경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술 만들면서 고민하는 거죠. 나는 술 만들어도 안 돼. 맨날 이 모양의 술 맛이 왜 이럴까? 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문제는 바로 온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내가 집 온도 발효할 때 온도를 온도계에 붙여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25도 이상 올라가면 어떻다고 생각하면 되냐? 이 술 망했다. 먹을 만한 술이 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온 발효로 온도를 낮춰두면은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인 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적 발효 온도는 저온 발효, 중온 발효, 고온 발효 구간마다 세 구간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발효의 특성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온도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술을 빚을 때 고온 발효 구간에서 술을 빚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술이 왜 이렇게 안 되나, 내가 실력이 없어 안 되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중온 발효 구간으로 내려가시면은 되게 좋다. 저온 발효는 물론 가면 좋겠지만 이건 상업량조 라인이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게 돼요. 그리고 실패 확률도 높아져요. 일반인들이 하면. 그래서 이쪽은 안 가는 게 좋고 중온 발효 쪽에서 가급적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냉장고가 아니라 에어컨? 그리고 뭐 난방기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돌려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돌리다 보면 어떨까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겪었지만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난방비가 이게 얼마냐, 냉방비가 얼마냐, 장난하냐, 너 술 먹겠다고 지금 이게 뭐한 짓이냐, 이런 온갖 구박과 핍박과 압박을 받게 되죠. 그것을 극복하고 술을 맛있게 빚으면은 나중에는 그걸로 해서 칭찬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 물론 그 구박을 하시는 당사자가 그 술을 좋아해야겠죠?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발효 온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술은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온도 문제가 있어서 안 좋아진다는 거 뿐이라는 거. 그래서 그 온도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누구든지 맛있는 술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그 위축이 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거. 무조건 잘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갖고 하시면 된다는 거. 그 중요한 중간에 뭐가 있다? 온도가 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